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한국 영화가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2000년 이후에 큰 성장을 한 거로 실제로 성장을 했고 또 지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영화에 투자만 하면 투자자들은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2008년엔 심지어는 마이너스 40%. 누가 투자하겠냐 이거죠. 제작사들이, 좋은 기획자들이 좋은 투자를 받아야 영화를 제작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이 투자만 하면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의 적자 이유는 우리 시장 자체가 아직도 많이 부실하다. 그런 부분. 아저씨란 영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624만 관객이 들어왔습니다. 총 수입이 극장을 제외하고 제작사나 투자사의 관점으로 195억 곱하기 2 하면 전체 수익이겠죠. 그리고 저희는 영화 산업 자체가 그 부가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어쨌든 제작비가 51억 들었고 당연히 거기서 거기를 빼면 이제 144억 정도의 이익이 난 거죠. 여기서 처음에 이제 투자사하고 제작사는 8대2로 처음부터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제작사가 많은 돈을 못 대니까 대부분 투자사에서 돈을 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익 부분에 이제 80%는 투자사가 가져갔고 20%는 제작사가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에게 제작사 지분을 준 거예요. 감독 소위 이제 감독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대신 열심히 만들어라. 회사 이 영화에 대한 지분 10%를 줄게. 10%에서 감독인데 일종의 뭐 러닝 개런티처럼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영화가 성공했으니까 원빈에게 보너스 좀 줘야죠. 보너스 좀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 이건 어쨌든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 다른 영화 한번 볼까요? 괴물. 괴물은 제작사에서 돈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투자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인 쇼박스가 이제 1대 주주, 가장 큰 제공자들이 되는 거죠. 되고 나머지 이제 15개 회사들이 뭐 5억에서 10억 사이로 막 이렇게 돈을 나눠낸 거예요. 그래서 총 제작비는 143억 원. 그 다음에 수입은 판권료하고 뭐 다 포함해서 469억 원. 해서 단순한 수익률로만 보면 뭐 제작비의 2배인 227%인데 이 제작사에서 청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20억을 처음에 투자를 했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은 돈, 그 제작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대한 대가 같이 돌려받은 돈 128억 원. 상당히 큰 수익을 벌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사례. 한국 사례는 두 편이 이런데 외국 사례 한번 볼게요. 외국 사례. 해리포터가 가지는 아까 전에 해리포터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 해리포터 흡혈왕자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했는데 한화로 2,800억 원. 그러니까 한 2.5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5억 달러. 이게 8편이 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영화가 2.5억 달러에 만들어졌는데 곱하기 8편 하면 대충 뭐 한 20억 달러 나옵니다. 20억 달러. 20억 달러. 그럼 하나 기준으로 해서 뭐 2조 몇천억 되겠죠. 그게 총 전편에 들어간 제작비인데 어쨌든 전편에서 가진 컨텐츠 관련한 총 수익이 24조 원.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뭐 어떤 것을 추월하고 있다. 순수한 영화관 입장료 수익만 해도 8조가 우리 돈으로 8조가 넘어간다. 이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숫자들. 밑에 보시면 뭐 엔터테인먼트 뭐 그 DVD나 이런 것들로 뭐 39억 달러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머천다이징 비즈니스는 향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올해 10억 달러, 내년에 10억 달러, 후에 10억 달러. 이러니까 컨텐츠 비즈니스가 무서운 거죠.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아카데미 몇 개 받았나요? 예? 8편 내내 몇 개 정도 받았을까요? 해리포터가. 아카데미.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나중에 메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리포터가 아카데미상을 총 몇 개를 수상을 했는지 꼭 찾아보세요. 프로도 누구예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이름 프로도. 예. 프로도 경제효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 로케이션 팀이 제작비가 이 팀인들이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반지의 제왕을 찍는 거죠. 3편 내내. 그것도
정확히 크리스마스 시즌만을 기약해서 3년에 이렇게 한 편씩 개봉을 했죠. 반지의 제왕 9년 동안. 그래서 총 제작비의 4분의 3에 들어가는 2억 5천만 달러,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정도를 제작비로 거기서 뉴질랜드에 사용한 거예요. 뉴질랜드에는 어쨌든 이 제작팀이 와서 돈을 써주니까 고마운 거지.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반지의 제왕의 효과로 뉴질랜드 지금 관광 산업이 38억 달러, 뉴질랜드 첫 번째 산업이 낙농업인데 그걸 이미 추월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계속 이렇게 3.3%씩 성장을 또 해. 이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는 The Ring of Rings Ministry, 그 반지의 제왕, 우리로 치면 반지의 제왕 문화관광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반지의 제왕이 가지는 숫자적인 의미를 제외하고도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영화 산업이 가지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신문 기사에서 많이 봅니다. 영화 한 편이 뭐 자동차 뭐 몇만 대, 몇천 대를 수출한 뭐 이익보다 크다, 많다, 어떻다 이런 기사 많이 접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실미도 남극일기 올드보이 저런 제작 지원이 있어서 그 뉴질랜드에서 다 촬영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한 도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책을 하고 있는 도시 있죠. 어디죠? 부산. 그죠? 부산이 96년도에 국제영화제를 시작을 하면서 십몇 년간 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영화제도 이제는 뭐 단순히 처음에는 아시아 필름 마켓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부산 사투리도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예. 뭐 영화가 가지는 산업적인 의미를 뭐 아저씨나 괴물 이런 우리 한국 영화와 그 다음에 그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로 살펴봤는데 뭐 이 부분들은 계속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영화가 가지는 한계는 그 뭐 자본의 편중 현상이 좀 심하다는 거. 대기업이 가진 영화에 다 투자를 해버린다는 거. 예를 들어 뭐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를 또 대기업이 가진 극장에 배급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빵은 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다른 데 리스크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자꾸 자본이 몰린다는 거. 이거 사실 좋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들 대기업 자본이 선택한 시나리오만 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화의 다양성도 없어지는 거죠.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업으로 쏠리는 자본 현상 이런 것들 조금 문제 시정 뭐 조금 뭐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그 뭐 비합리적인 뭐 수익 배분 구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리 대기업에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도 다른 영화관에도 넘겨주고 예를 들어 뭐 CJ가 만든 영화는 롯데에서 걸지 않고 롯데에서 배급하는 영화는 CJ에서 안 걸고 사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단벽에 걸려서 수익이 더 이상 성장하고 커나가지 못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부가 수익률이 너무 우리는 떨어져 있다. 모든 게 그 극장 수입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화를 오늘날 와이드 릴리즈식으로 개봉을 하다가 보니까 영화관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심지어 프린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제작비가 올라가니까 손익분기점도 자꾸 올라가고 그게 이제 성공한 영화들이 또 줄어드니까 투자가 또 자꾸 위축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영화의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아까 전에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냐? 당연히 부가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스타워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극장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우리보다 그 영화에 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처럼
뭐 20% 30%대로 조금 끌어내리고 부가시장, 수출시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화 상구 이제 부가시장의 어떤 창구별 수익의 이익의 극대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도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다음으로 넘어간 뭐 케이블 TV나 뭐 어디 뭐 DVD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각각 창구마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창구별로 많은 이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그 이익들이 다시 영화에 투자돼서 선순환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합리적 제작 관리 시스템과 투명성 확보. 아까 처음에 보실 때 영화 제작비, 순제작비 25억 중에 2억 원 정도가 숙박비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약 제작비의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엄청나게 큰 돈. 영화 제작이 정확히 정말 자연재해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나오기로 한 그 주연급 스타가 오늘 나와서 오늘 찍기로 한 씬을 다 끝내고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연 배우가 나와서 찍다가 현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가버렸어요. 스태프들은 로케를 가서 하룻밤 더 자야 되는 거야. 모든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최초부터 배우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지난번에도 뭐 TV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쨌든 그건 뭐 남의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관리 시스템들이 선진화되고 합리적으로 개선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용들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숙박비가 제작비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숙박비를 줄이면 제작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작사들, 이 충무로의 소위 감독하시는 분들과 그 밑에 분들은 대부분 도제 시스템, 예를 들어 뭐 한 분이 좀 소위 이제 마스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쭉 밑에 이렇게 몇 명들 이제 뭐 제자처럼 이렇게 돼서 충무로의 역사들을 쭉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사실은 기업적인 또는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가 보니까 제작비를 쓰고 이게 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 처리 뭐 관행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금,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럼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해놓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거 투자하고 싶겠냐고. 투자하기 싫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개척은 더 이상 스타에 의존해야 할 거 아니라 그 영화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 그 다음에 일본이나 특정 시장을 노릴 거 아니라 더 넓게,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지금 제가 조금 강의 늘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영화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었고, 최대한 가벼운 주제로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끝으로 다 학생들이신데 여기서 딱 우리 영화를 위해서 해주실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대치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훔쳐보는 게냐? 심청아, 이제는 심청이냐? 굿 다운로드로 아니냐? 당당하게 보세요. 알았어.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 굿 다운로드. 굿 다운로드.